들어가 볼게요. 127회 데뷔였는데 이제 128회로 기계 2편이었고 2편 들어가기 전에 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 바뀐 것부터 이제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전에 이제 기본법이 있고 시설법이라고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시설법이 분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화재 예방법이랑 예방 소방시설법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4분법에서 5분법으로 됐고 지금 이제 연가 규칙이 안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27일까지 검증하고 난 다음에 올해의 22년 12월 1일자로 반영이 돼서 기술사 시험은 법안이 올라와져 있으면 바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원래 다른 시험들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관리사나 기사나 기술사는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죠. 법을 논하는 형태라서. 그리고 공사업법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특히 대대적으로 완전 바뀐 게 얘네들의 연과 규칙이 그죠? 얘네들의 연과 규칙이 좀 특이사항이 여기 화재 예방 속에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들어와요. 특히나 이제 우리 좀 독특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하면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경계지구 시도지사가 위험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시설법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기본법상에 있던 거를 일로 끌고 왔어요. 걔네는 좀 중요했거든. 단독 25점짜리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능 위주, 내진 설계, 기타 등등의 형태가 고시에 존재했었거든요. 소방청 고시에 있던 게 다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덩어리가 엄청 커졌어요. 이 덩어리는 예상은 다음 주고 아니면 그 다음 주쯤 아마 나갈 거예요. 우리 뭐 단톡방에 소속돼 있으면 이제 가급적 미리 올려드리면 좋지만 이제 다른 것들 좀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 그래서 법은 계속 이렇게 진화되고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사항이 요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화재에 관련돼 있는 조사법. 이게 화재 조사가 별도 법률로 갔죠. 별도로. 얘네가 연과 규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법에서 여러 군데가 분화가 다 됐죠. 기본법에서는 삭제되고 새로 법령들이 생겼던 기본법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법률로 이관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이 총 5개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요 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어느 용도에 얼만큼 써야 됩니다. 라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를 한번 잠깐만 보면요. 요렇게 이제. 요건 제가 프린트물을 일부러 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린 이유가 이게 뭐 페이지가 많아고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는 이 부위만 좀 보십시오라고 프린트물을 안 드리고 파일만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화재에 대한 정의와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의들. 조사가 뭐냐? 이게 여기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원래 고시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형태를 고시라고 보는데 그 고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화재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 규정이 있거든요. 보고 규정이라고 하는 보고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 두 개가 같은 듯 또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화재 조사는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원래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 3회차마다 한 번 정도 그죠? 패턴을 문제 올해 나왔죠. 127회 때 화재 패턴이 왜 생기냐 조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 보고 쭉 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봅시다 했었을 때 요거 한번 보고 가자는 거지. 요게 이제 많은 내용이 바뀐 걸로 보면 되겠죠.
화재는 원인 조사하고 피해 조사만 크게 구분해 왔어요. 과거. 화재는 원인 조사가 있고 피해 조사가 있어. 이게 끝이야 이랬는데 추가로 막 나옵니다. 이렇게. 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심각하죠. 소방관이 출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까지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원래도 해왔지만 법률화 시킨 겁니다. 원래는 불 났으면, 그죠? 불로 인해서 어떻게 불이 났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가 다 했는데 소방대가 어떻게 했는지, 관계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시설은 작동 잘했는지, 비상구가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요거까지 꽤 많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6번, 7번, 8번까지 있어요. 우리 답 내기 참,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형태로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조사 별도 문제 하나 나왔었고요. 안전관리자 좀 이제 중요하게 뜰 겁니다. 나머지 관련돼 있는 사항들 적용되는지. 저는 요 부위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요렇게는 25점짜리 내기가 쉽지 않아서 화재 조사의 절차가 엄청 짧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원래 화재 조사는 NFPA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수사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뭐, 왜 그렇지? 그리고 뭐 증거를 찾고, 그리고 개략적인 이제 판단을 내리고요. 그 판단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번, 2번, 3번, 4번 형태로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그래서 이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법제화. 그래서 지금은 화재의 조사 방법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절차에 대해서 써봐. 요거 딱 규모가 그냥 적당한 25점짜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FP는 어떻게 돼? 이런까지 양념점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특이한 형태여서 참고만 이렇게 색깔별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올려드린 게 얘죠.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인데 자동소화장치가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동소화장치. 그쵸. 우리 뭐 캐비넷부터 해서 분말, 가스, 뭐, 그죠. 고체 에어로졸, 상업용, 주거용 뭐 이렇게 해서 까지 정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거용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얘네들은 설치 대상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방에는 다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주방에 무조건 설치하고요. 주방.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30층 이상이면 주방에 다 설치해야 돼요. 이게 전체 다. 그죠? 설치되는데 주거용은 이제 뭐 한번 2번 정도 나온 셈입니다. 그죠? 상업용 좀 중요하다가 이렇게 주거용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확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뀌는 내용 중에서 좀 추가되는 사항이 뭔지 정도 봅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네 23번까지 있지만 쭉 다 생겼죠. 그래서 이걸 막 꼭 다 읽어보시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색깔별로 해서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부작동 시험. 그 다음에 이건 못합니다. 자판이 눌러준 상태가 안 됐네. 제가 체크하고 없애버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예상 문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작동장치, 원래 기존에 없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죠? 12조에. 그 다음에 연결이 그대로 된다. 그죠? 아, 이렇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구나. 이게 좀 약간 시스템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결합부에 관련해서 원래 없던 내용이고, 이게 결합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면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노화되고 나니까 터지는 거예요. 배관에서 막 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새는 원인이 약간 이게 규정이 미흡하다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넣어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보시라고. 요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참조해서 보세요. 요 페이지는 내용이 많네요. 이렇게 해서 노후도 한번, 노후도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시 압력계 뭐 참조해서 보시고, 압력계 시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적정하게 다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 볼 거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체크해 놓을 테니까 보고 가세요. 안전밸브 이런 것들도. 예. 약제를 좀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이 약제는 그냥 소화약제 기준이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동 소화장치에 쓰는 약제들이 분말 1번에, 그 다음에 여기 강화액 소화약제에 대한 특징도 이렇게 같이 담아놨어요. 이런 사양들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침륜수도 쓰네요. 침륜수용액. 그래서 약제가 뭐가 있는지 요렇게까지, 할로겐 합물도 쓰고 많이 있으니까 체크했었을 때, 읽어봤을 때 좀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풀이를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짧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나왔던 형태가 유체 박리입니다. 박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배관에 마찰 손실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찰 손실의 증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걔네 1번이 부식입니다. 부식. 그죠? 부식은 여러 개 촉진되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부식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많이 중요하죠. 야, 왜 생겨?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식의 결과물이 항상 소화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실패, 그러니까 커지는 걸 그림으로 하나 좀 표현해봐. 그러니까 얘를 바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야, 성능 곡선 있지? 기존 게 원래 이래 생겼어. 근데 마찰 손실이 커지면 이렇게 된대. 그죠? 그래서 얘가 H, 얘가 Q.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셈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렸던 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만 잘 적어줘도, 야, 기본은 알고 시작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렇죠? 스케일 같은 게 있겠죠. 스케일, 이렇게 땡땡땡땡땡 적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두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박리입니다. 박리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잘 이해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면 유속과 압력의 관계가 이해되어 있어야 되죠. 다시 보시면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순방향이죠. 흐름일 때 발생되는 거. 하지만 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 그죠? 그래서 얘를 역구배 이렇게 부르죠. 역구배. 그 내용을 흐름상으로 해서 정리해서 줘도 되고, 원의 형태에서 발생되는 형태로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읽어보다가 여기 위치에서 이 그림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 시점, 요 두 가지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그림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흘러가는 형태에서 어떻게 역구배됩니까? 봅시다. 그림사고로는 요 그림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 B 라인으로 보게 되면 속도가 0인치죠. 가는 속도, 되돌아오는 속도가 0.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성대 같은 느낌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박리가 시작됩니다. 이전부터. 요 라인 쪽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리점. 그죠? 한번 이렇게 더 읽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책에는 좀 더 상세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기존의 답은 이런 형태다. 그죠? 어디서 시작되냐? 박리 발생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배관 내부가 우리 조도값이 크면 클수록 매끄러운 관인데 매끄러운 관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잘.
그죠? 그래서 거친관의 형태가 되었을 때부터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흡사예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박리를 주구장창 설명할 때 부식과 스케일의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것만 정리해 주셔도 이 문제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관 방식인데 배관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써왔으니까 배관은 저는 어떻게 쓰기를 좀 바랍니까 하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기가 나왔거든요. 전기 쪽. 전기에 통신의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봤어요. 통신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과거형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린 모양이죠. 무슨 모양이 생겼습니까? 이거죠, 이거. 무슨 모양? 스타죠, 스타, 그죠? 스타형. 스타형은 가운데가 커요. 가운데가 핵심 처리 장치가 있고 나머지들이 단말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 형태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궁극으로는 지금은 어디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의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어떤 개념입니까? 개별도 능력자가 됐고요. 그리고 한쪽이 끊기더라도 통신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비싼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림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전기에서 갔다면 기계 쪽의 배관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낫겠어? 요 둘 사이에 가장 핵심 사항은 뭡니까? 페일세이프죠. 페일세이프. 그래서 한쪽이 차단되더라도 살릴 수 있게 이중화, 양방향, 다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그런데 기계 쪽은 얘네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생기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는 거는 손실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속에는 드러나는 말이 경제성이죠. 아이씨, 돈 없는데 이런 거지.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겠어?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 전체 배관에서 한 분야만 터지는 그 제일 끝에 것만 생각하고 오자는 게 첫 번째가 트리 방식이었습니다. 트리 방식. 관말의 압력을 역산하는 방식이었어요. 맨 마지막에서 제대로 압력이 나오면 역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네. 그죠? 근데 두 번째, 토너먼트가 있다. 지금 쓰는 거, 그죠? 토너먼트. 이 토너먼트는 모든 약재가 골고루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골고루. 얘는 제일 끝이 양호 이런 거죠. 끝이 양호한 거. 끝이 양호하면 내부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방호구역이 무조건 골고루. 골고루 되려고 하면 뭐가 같아지면 됩니까? 하면 여기 같아지면 되는 거야. 손실이 같아지는 거. 손실이 같게 만드는 거죠. 이 같아진다는 말이 많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구분할 때 마찰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트리 방식은 써도 되지만 토너먼트는 쓰지 마. 스프링쿨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설비를 씁니까? 하면 스프링쿨러, 간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수계 웬만한 것들은 다 쓰네요. ESFR도 쓰고, 그죠? 토너먼트 방식은 뭐였습니까? 가스계에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스계를 가번으로 쓰는 거. 이렇게. 한번 요걸 갖다 이제 이해를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시작하고 줄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좀 결은 달리하지만 페일세이프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양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네. 그래서 양방향의 첫 번째는 30층 이상의 별도 배관이라는 말이고요. 습관적으로 외우세요. 별도 배관. 그리고 2번 50층 이상의 이중화. 그죠? 이중화. 이게 루프 배관의 개념입니다. 양쪽에서 물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루프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만 양념 삼아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우리가 127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소방에 대한 특성 곡선을 어떻게 정리해서 봐라. 이렇게
얘는 다음 시험 128회에 나와도 이제 누가 뭐 토달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에 우리가 기계 쪽에 가장 핵심에 대한 개념이죠. 소방 펌프 뭐 쓰냐? 너 원심 펌프 쓴다면서 원심 펌프의 소화 특성 곡선을 적어봐. 이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적지, 그죠? 요거 잘 적었으면 그 25점짜리 하나 먹을 정도까지 잘 써야 돼요. 네, 이런 형태. 다시 이거 개념이 토출량에 대해서 양정과 효율과 축동력에 대한 곡선을 이해하고 써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원심 펌프라는 거죠. 원심 펌프. 얘네 이게 산형을 그리는 건 원심 펌프의 특성이지 다른 펌프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자도 원심 펌프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토출량이 증가할수록 축동력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지금 나가는 최대 효율인 이제 운전점에서 최대 효율이 되더라는 거지. 요걸 우리는 선정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속뜻을 또 한번 보자 했죠. 뭡니까 하면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했죠. 요 그림 그대로 해서 요런 답에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아, 이게 어떤 관계식으로 되어 있냐? 관계식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 야, 원심 펌프의 성능을 아는 비속도. 이 비속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상사. 3번에 상사의 핵심이 뭐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 사이의 관계. 요 세 가지의 형태를 흐름상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면 웬만하게는 다음도 준비할 수 있죠. 흐름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다음 비속도가 뭐였지? 아, 이게 원심 펌프를 쓰게 되는 이유. 우리 펌프가 원심인 이유. 상사가 뭐였지? 같은 기울기는 같은 특성. 같은 기울기. 이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형태는 이래 되죠. 아, 유량이 변경됐을 때 양정과 축동력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요 소재가 직경과 회전수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흐름만 파악이 좀 됐다 싶으면 이제 웬만큼도 강하죠. 이건 계속 반복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공부하고 이거 공부해가지고 쓴 답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원찮아요. 그래서 하나를 묻더라도 나중에 이제 한 줄 요약에 이러한 흐름입니다를 꼭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까 누수 뭐 나올 때까지 준비합시다. 지금은 요거 4번 옆에다가 뭐라 적습니까 하면 지금은 내부식성 자재죠. 자재 뭘 쓰고 있습니까? 축 내부식성 자재 쓰라 했어요. 그리고 임펠러. 이게 너무 웃긴 게 임펠러는 지금 우리 청동입니다. 황동인가? 청동이겠죠. 동입니다. 동은 부식되지 않아요. 뭐 이거를 뭐 내부식성 자재를 쓰라는 거는 말이지만 안 맞는 형태입니다. 지금 바뀐 기준이.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됩니까? 축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스테인리스 스틸 많이 쓰기도 하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케이싱이에요, 케이싱. 이게 빠졌어요, 이게. 가보면 케이스가 사갔어. 케이스 교체해요. 갈아내고 도색하고 안 되면 이제, 그죠? 그래도 되게 웃긴 게 갈아내는 만큼 얇아지는 거지. 검증을 또 못 한다니까. 그래서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내부식성 자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왜 자꾸 부식이 많이 생깁니까? 첫 번째가 환경이죠. 어떤 환경? 펌프 자체가 지하에 있어요. 웬만큼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습도도 높고, 환경이 안 좋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같은 환경인데, 운전 환경이 엉망입니다. 운전 환경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시청에서 점검 합동해서 나가니까, 펌프는 돌아갈 때 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펌프 위로 물이 나가야 되지. 옆으로 물이 새면 됩니까? 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좀 새야 됩니다. 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케이스가 이렇게 돌고, 이게 모터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그럼 요 축이 돌면서 이 사이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사이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새어나와, 이렇게. 근데 물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패킹을 합니다, 패킹. 쫙 넣는 거죠. 지금 많이 있는 게 요게 축이고, 요게 패킹입니다,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물이 새어 나온다고. 이렇게. 줄 새어 나오죠. 그러면서 케이스하고 다 목소리가 만듭니다. 이게 왜 새어 나옵니까? 안 새어 나오게 패킹을 하는데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납품을 하면 돌릴 때마다 쪼아줘야 돼요. 노후가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드러내고 요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끄집어내고 다른 걸로 교체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펌프 초심자들은 처음 보신 분은 새로운 펌프 사왔을 때 막 돌리면 연기가 막 나요. 타는 연기가. 펌프가 고장난 거 아닌가 또 놀라는 거지. 콩기름입니다. 콩기름. 이제 그랜드 패킹에 대한 이게 천 같은 게 있지. 약간 끈 같은 노끈 같은 거죠. 거기다 기름 먹을 진화해놓은 거야. 그게 돌면 괜찮아. 타는 냄새가 나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메카니컬 실이라고 하는 걸 바꾸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없네요. 이 기계 쪽에서는 메카니컬 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안 쓰더라고 아직까지. 가격도 있겠죠. 넘어가서 보고 그림 대충 그려놓으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25점짜리로 나왔었죠. 성능 시험.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체절과 그리고 전격 150%가 어떤 개념인지 방금 전에 봤던 이 4번하고 이 3번이 묶어져서 25점짜리로 127회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잘 썼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또 별도 문제인가 싶어갖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뭐 이런 거죠. 요 그림 그대로 그리시고 요 내용 그대로 설명하시고 밑에 이제 주주절절 적어주셨으면 충분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방은 가혹한 환경으로 3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물을 배출시키지 않고 계속 돌려봐요. 그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펌프가 얼만큼 내화 성능 또 내열 성능을 견디느냐의 핵심이죠. 그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그죠? 나갈 데가 없으면 열로 계속 전환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체절을 확인하고 릴리프를 선정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체절을 확인하고 릴리프를 선정하는 거지. 체절 전에 릴리프만 터지면 펌프는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속 돌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전격은 소화예요, 소화. 불 끌 때 요만큼 압력 이상 나와야지만 불이 꺼져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운전은 이 펌프의 가장 가혹한 환경이죠. 유량을 이렇게 많이 뱉어내는데 최소한 얼만큼.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효율점을 한계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페일세이프입니다. 요만큼보다 더 많이 틀었는데 요 정도 압은 최소한 유지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화전은 원래 지금 이제 29층까지가 소화전은 2개가 기준 개수거든요. 소화전 기준 개수 2개는 몇 LPM입니까? 130이 2개니까 260짜리를 쓰겠네요. 260. 여기다가 1.5배 하면요. 암산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알잖아, 우리가. 그거 뭐 자꾸 암산하고 계세요. 얼마? 375? 390? 390. 37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390 LPM을 쏟아내도 얘가 보낼 수 있는 압력의 몇 프로? 65%는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인데 기준 개수가 아파트가 29층이 안 돼. 27층짜리 아파트예요. 자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차장에는 소화전이 10개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불이 났어. 그러면 소화전 2개만 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둘러있는데 소화전 다 끊어오겠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많이 끊으면 많이 끊어서 물 쏠수록 압력은 작게 나간단 말이지. 점점. 그러하더라도 최소한은 나와줘라는 말이지.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서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넘어갔다가 보고요. 연이어서 나온 형태 비속도 상사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비속도는 공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다시 한번 이해합시다. 공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 비속도가 작을수록 저유량이라는 거. 비속도가 작을수록 저유량. 비속도가 작을수록 고양정. 맞네요. 여기까지. 하지만 비속도 자체만 보기에는 얘예요. 위에 있는 걸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내려와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죠? 아니 단순하게 비속도 낮을수록 유량은 더 작아야 된다면서요. 비속도 낮다는데 뭐 유량이 굉장히 기네요.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는 비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곡선화가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펌프는 소방 펌프는 얘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저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상사 그림도 잘했고 내용도 좋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 많이 활용된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제연회내 임펠러의 사이즈를 키우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풍량이 증가하네요. 풍량이 증가하면 임펠러 사이즈를 키운단 말은 D를 키운단 말이거든. D를 키우면 뭐가 커집니까? 유량은 D의 세제곱만큼 변경될 거고요. 양정은 D의 제곱만큼 상승될 거고요. 축동력은 D의 5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전류까지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사의 핵심입니다. 유량축, 회지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다음 넘어가서 비속도 유도하는 식까지. 그렇죠? 유도는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쓰셔야 돼요. 뭐가 써야 됩니까? 질문에는 없는 내용을 씁시다. 이렇게. 최대한 상세라고요. 항상 쓰세요. 유도식이 나온다면 무조건 최대한 상세하게 써볼게요.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더 상세하게 적을 수 있으면 더 회전수 D가 뭡니까?까지 세심하게 전부 다 적으세요. 페이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계속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 CPVC 안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건 안 나오자고 하는 건지 이게 시장의 거의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까지는 지금 써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래 안 나올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싸웠나? 이렇게. 그죠?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서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 가장 핵심은 우린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가면 됩니다. CPV의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봤었을 때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죠.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뭐였습니까? 하면 C팩터입니다. 마찰 손실의 장점. CPVC를 왜 쓰냐 하면 이제 이게 소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돈을 따지겠지만 소방 안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따지겠죠. C팩터, 마찰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소화 성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OI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화염의 자력에 대한 전파는 거의 안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부 점화원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불길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그죠? 근데 열이 직접적으로 가열되어 있다. 그러면 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배관은 구획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걸 한번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들 이제 부연 설명에 가깝고요. 요거도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다,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전격 최대 운전, 그죠? 릴리프 세팅, 최소 방출. 요까지가 한 문제였어요. 25점짜리에. 세 덩어리 중에 이렇게. 물은 거에서. 질문만 바꿨죠. 최소 유량이 뭐냐, 이런 거죠. 릴리프 세팅이지. 최소 유량이. 고장 안 나고 물을 틀어야 되는 최소.
이건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네요. 그죠, 이제. 공동 준비하고요. 공동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답을 잘 쓰기가 힘들댔어요. 요거를 별표를 많이 치셔서 요거부터 해서 역으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공동현상을 수두로 표현해봐. 속도로 정리해봐.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정리해봐. 여러 가지거든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